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해서 부여, 공주, 3개 시의 8개 유적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유네스코 지정을 통해서 백제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또 이 유적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잘된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라북도 노학기 문화유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백제 역사를 연구해 오신 최완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 제일 멀리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예,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우선 정원윤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유네스코 등재 1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본래 백제의 익산 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를 함으로써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왕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렇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왕도 시민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주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그동안 그 발굴되고 복원되던 그 유적지 발굴 복원 사업이 굉장히 활기를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그 미륵사지 관광지 이제 개발 사업이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금년까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은 이것도 한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립박물관을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4대 고도 중에서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던 지역이 저희 지역에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당당한 이제 국립박물관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지만은 종합적으로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익산 역사유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관광객이 지난 1년 동안에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7%가 증가가 돼서 금년 연말까지는 50만 돌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조만간에 저희도 1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노학규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좀 총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좀 성과가 있었나요? 예, 사실 그동안 뭐 익산의 백제 역사 문화가 상당 기간 소외되어 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민선 6기 들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익산의 백제 역사 문화도 세계적인 그 소중한 가치, 문화유산 가치로 이렇게 재조명됨으로 인해서 도민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 의미를 두고요. 일단 1년 동안 그 작년에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그 유적의 보존 관리나 SOC 그 인프라 구축, 또 관광객 유치, 또 홍보 등 4개 분야에 2025년까지 6,900억을 투자하는 그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 348억을 지금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그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 증가했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우리 익산의 백제 역사 문화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완규 소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백제 역사를 이렇게 거의 평생을 바치다시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네스코 등재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학교 내 연구실에서 해왔단 말이죠.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다리를 통해 가지고 시민 사회에 이 문제를 던져주었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와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 그렇죠. 것이 아마 예.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이러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예.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익산이라고 하는 곳이 백제 문화에 있어서 변방에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적 위치, 역사문화적 위상 이것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익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이 세계문화의 유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익산뿐 아니고 이제 전라북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1년 동안 익산 백제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점은 아마 사회적으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 익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제사회에서의 의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노중국 교수님, 예. 예,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요. 예. 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유네스코 등재 1년에 대해서. 예,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진 것이 2015년 7월 8일이니까요. 예. 지금 좀 만 1년 그렇습니다. 하고도 좀 며칠이 좀 더 지났는데 예. 사실 한돌이 됐네요. 예. 한돌이 됐는데 이 백제 역사 유적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거는 학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주 부여 익산이 함께 이 지금부터 백제의 왕도 수도와 관련된 곳이거든요. 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졌다. 그래서 이 백제유산이 이제 세계유산이 되어졌다는 것. 바꿔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의 유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유산이 되어졌다는 위상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 이걸 하나 들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핵심이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이 신라의 경주의 세계유산, 그다음에 고구려의 지방과 평양에 있는 유산들이 이미 세계유산이 먼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제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한국 고대 이 문화유산이 전부 이제 세계유산으로 되는 이런 쾌거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의미 있고요. 그다음 하나 더 붙여 얘기하자면은 이제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다음에 익산시, 부여군, 공주시 5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백제유산을 세계로 등재시킨 것은 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세계유산 등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분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어쨌든 뭐 좀 더 이해가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진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과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 1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유적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참 할 일은 너무 많다. 그런데 반해서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이제 관광객이 47%가량 늘어났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예, 백제 유적의 보존 관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발굴 복원 작업이 활기를 띈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죠. 예. 발굴 작업이 한 30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굉장히 조급한 마음들이 이제 있으신데 사실 미륵사지 이제 발굴이 끝나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년이면은 복원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미륵사지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륵사지 복원이 끝나면서 바로 미륵사 그 절 복원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벌써 2,100억 규모로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기초 작업은 좀 융역이나 고증 같은 기초 작업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바로 또 그 절도 복원하기 때문에 동양 최대 가장 오래된 사찰을
우리 국민들은 익산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왕궁리 유적도 사실은 발굴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거의 이제 거기는 좀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발굴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발굴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선 발굴한 것 중에서 형태 유형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담장 부분입니다. 총 담장 길이가 1,500m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담장을 우선 복원해서 관광객들 오면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복원이 끝났고 나머지 절반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왕궁리 유적에 오면은 옛날 백제의 사찰 아니고 왕궁이 어떤 형식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는 그 백제 정원, 후원 정원, 그 일본 지금 정원의 원형이 된다고 그러죠. 정원에 발굴이 됐고 부엌터, 공방터, 화장실까지 다 발굴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복원을 해 나가면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거기다가 지금 뭘 구상하고 있는 거니 정말 국민들이 1400년 전에 조상의 숨결을 거기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궁궐 스테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궁궐을 거의 스테이를 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1400년 전에 별빛을 바라보면서 저 별빛이 1400년 전에 똑같이 이 자리에 쓰였었다. 우리 선조들도 저 별빛을 바라봤다. 직접 교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금마 일대를 고도의 기본 골격을 회복을 해서 고도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지난 2004년도 고도 육성 특별법 제정 이후에 지금 한 3,600억 정도 예산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범위를 미륵사제와 왕궁리 유적까지 확대해가지고 그 전체가 그 옛날 고도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답답한 것은 너무나 더디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저희가 거기 예산이 1,400억 아니고 140억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는 170억이 투자가 됩니다. 사실 전체 사업 규모가 1조 원 규모가 되는데 100억씩 하면은 100년 걸려요. 그러네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최소한도 1년에 1,00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가지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일종의 특별의회 같은 그런 지금 이제 특별의회는 뭐 중앙정부에서 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경주의 보문단지 개발할 때 같이 그렇지 않으면은 부여에 고도 개발을 할 때 같이 특별의회를 해가지고 1년에 1,000억 이상씩은 확보가 돼야 된다.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도 10년이 걸린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여소야대가 돼서 저희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저희들도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익산시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뿐만이 아니라 금마까지 포괄하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최영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첨언하시거나 조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경주하고요. 익산 공주 부여가 2004년도에 이제 고도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네 도시가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고도 보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도 보존 특별법을 하다 보니까 1962년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또 다른 이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이나 해서. 그래서 2011년도에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도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찌 보면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인데요. 요 점이 어찌 보면 서로 대척점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이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이제 고도로 지정되면 이 보존하는 지역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특별 보존지구하고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나눌 수 있거든요. 특별 보존지구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서 꼭 있어야 될 핵심 유적, 그리고 그 핵심 유적이 있게 만든 주변의 유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이 지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미륵사지나 왕궁은 사실은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도 다시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국토연구원에서 아마 2차례 걸려 용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고도에 대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도 보존하고 활용을 할 때도 익산에 대한 어떤 고도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담겨져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우리가 정당성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고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률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러한 고도를 학문적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 4개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고도라고 하는 개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노종 교수님 지금 이제 이 뭐 상당히 이 지금 현재 비치고 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세계문화유산을 좀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지. 근데 혹시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012년부터 15년까지 제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계유산을 등재하는데 제일 큰 거는 이 시민들,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잘 보존 관리하는 것.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잘 보존 관리해서 후대에 길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 우리 그 공주부 익산 쪽의 하나의 특징이 이 고고학적인 유적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거의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 이 고고학 유적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도 잘 보존하면서 그러나 이제 필요한 따라서 이제 드러내서 이제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을 좀 이제 추진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지금 세계유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할 것은 우리 등재 신청서 낼 때 상당히 그 계획들을 많이 잡아둔 게 있어요. 그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거며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그 잘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전까지 방법이 대한민국 유산으로서 파악을 했다면은 지금은 세계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새로 그 보존 관리 계획을 이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이겠군요. 유네스코 신청하면서 냈던 계획서가 있지만 이제 1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들은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또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1년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한기 소장님, 최근에 왕궁 제석사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유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기상도 나오고,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왕궁 제석사지뿐만이 아니고 이런 보존 관리 또는 발굴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민들도 어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만 그 제석사지 인근에 폐기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석사가 기록에 보면 불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639년에. 그런데 이제 그 기록만 있었어요. 그런데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제석사의 폐기물들이 있죠. 이걸 오롯이 한 곳에 버린 곳을 이번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원광대학교에서 한 15년 전에 발굴을 이제 해서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관샘 응엄기라고 하는 그 일본 측에서 나온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석사의 영험한 기사를 담고 있는 문헌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 첫 귀절에 보면 백제의 무강왕이, 즉 무왕이 지모밀지 금마에 천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것과 더불어 진 사찰이 제석사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제석사가 화재가 일어난 그 폐기물을 버린 것이 확인됐어요. 예. 근데 이제 땅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앞서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장 문화재들이 익산에는 굉장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익산이 지금까지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의 그러한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 문화재들이 예. 이제 익산의 열수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해답을 알려주는 그런 아마 열수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제석사지 폐기장의 발굴이 가지는 의미는 익산이 바로 천도지로서의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이죠. 예, 그렇군요. 아까 제가 이제 왕궁리하고 제석사지를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예, 현재의 발굴은 제석사지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왕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예. 제석사가 왜 또 중요하냐면 말이죠. 예. 왕궁이 왕궁 하나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왕궁과 관련된 부속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궁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석사가 그러한 어떠한 궁과 관련된 사찰이라는 측면에서 즉 왕궁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유적이죠. 그렇죠. 제가 현장 가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정말 손으로 다 일일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이런 발굴 사업들 또는 역사적 유적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에 좀 뭔가 조직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 역사문화 자원은 이제 확인이 되고 또 세계유산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호텔 문제, 숙박시설, 이 문제가 사실 저는 가장 심각해요. 저희 익산 지역에 모텔급 이상의 숙박시설이 200개 이상이 돼요. 근데 관광객들이 와서 묵을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관광공사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다시 말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전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소규모 호텔을 한 2군데 있는데 그 외에도 중대규모의 관광 호텔을 좀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관광객들 오면 편히 묵을 수 있도록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외에도 막 그 이제 함라에 한옥단지에도 이제 한옥 숙박시설을 만들고 금마에다가도 저희들이 좀 호텔을 좀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인프라는 충분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단은 발굴되어 있는 역사 현장들, 유적들을 보존 관리하는 뿐만이 아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이제 작업들 뒷받침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해서 좀 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숙박시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그 전라북도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숙박시설도 관광사업 일원으로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대 투자 금액의 10% 이내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익산시에서 그 호텔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활동이 도와 익산시가 협력해서 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숙박시설, 중저가 그 숙박시설 개선 사업을 도에서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화장실이나 객실 리모델링 할 때 총사업비 뭐 30% 이내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뭐 136개소 120억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필요하다 뭐 익산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 현재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도화시에서는 이제 이 준비를 지금 특히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관광 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유적지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발굴을 하다 보니까 매장 문화재를 드러내놓고 보는 게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뭐 아주
뭐 대단한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익산 또는 전라북도 전체에 이제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데 사실 방점이 있거든요. 역시 이러한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건 행정기관이 담당할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자 몫이 따로 있지요.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사, 왕궁 그리고 충청남도의 이러한 유적들이 우리가 겉으로 화려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이 바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곳에 어떤 관광단지 개발할 때처럼 그곳에 호텔을 짓는 데든지 또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차별화가 필요해요. 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아마 백제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적 휴식 공간 이런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가느냐 하는 것도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오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주안점이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해설사, 전문 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예. 그리고 적어도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한, 영어까지 가능한 이런 해설사를 그 양성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전시관들 있죠. 박물관. 예. 이런 것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일, 또 우리 연구자들이 할 일, 이러한 것들을 각각 분담을 잘 해서 예.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그리고 익산의 역사문화 자원들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이 지향점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 유적들은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예. 이런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한편으로는 관광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 제가 첨언할 것은 예. 사실 우리 지역이 발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발굴하는 과정 자체도 관광 상품화 해야 된다. 예, 예. 지금 미륵사의 동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창고같이 씌워놓고 뭐 비밀 작업하는 같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완전 투명하게 해서 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 자체 관광 자원이다. 그 서양에 보면은 교회 하나 짓는데 몇백 명씩 짓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보러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왕궁도 발굴하는 것 자체, 또 발굴하는 걸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자체를 관광 상품화를 해야지 다 완성된 다음에 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20년, 10년, 20년 후의 얘기인데, 예. 그다음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과정을 볼 수 있게끔 예. 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노중국 교수님,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참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백제 역사 유적이 공주 부여 익산인데, 익산이 아까도 뭐 지적이 됐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이었고, 반면에 공주 부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렇게 볼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또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저희가 익산이 조금 이런 부분에 차별적인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고민인데 좀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지금부터는 공주부의 익산이 지금 하나로 묶여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러하면 어쩔 수 없이 공주부의 익산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속에서 이제 차별성을 좀 드러내는 그렇죠.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이게 하나의 전제가 깔려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여줄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세계유산이 되었을 때 기준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2번, 3번이 되었습니다. 네. 2번이라는 게 교류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교류. 동아시아 세계에서 그럼 익산의 미륵사지나 왕궁 유적도 동아시아에서 사찰 건축이나 토목 기술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교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네. 그다음 3번이 역사적 증거에 독특한 게 있다는 겁니다. 독특성. 예를 들면은 미륵사 석탑은 석탑이 시초이지요. 예, 예.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석탑 문화의 원류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그 백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것. 또 익산 미륵사지가 삼탑 상금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 예. 이거는 다른 데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거는 현재는 미륵사지 하나뿐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 등재 기준
2번, 3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드러내게 할 거냐 하는 게 두 번째 이제 그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익산 지역, 특히 이제 미륵사지 왕궁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인데 이 한편은 어려우면서도 또 특화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예.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도심 속에 있습니다. 도시화 이루어진 속에서 유적이 있는데 공산성이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의 정림사들인데 사실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은 그 주변 아직까지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걸 어떻게 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한편은 이게 도심하고 이루어지면 특화시켜 한편은 더 쉬운데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지역을 이게 특화시켜 나갔을 때는 굉장한 이 경쟁력을 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이제 최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게 있었을 거고 그걸 이제 발굴하는 작업인데 보여주는 작업인데 이게 어떻게 예, 그런 겁니다. 그 익산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예.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경쟁력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랜드스케이프, 자연 경관이 잘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있는 그리고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르사 왕궁 외에도 그것을 주관했던 왕릉이 있잖아요. 왕비릉이 있잖아요. 그게 쌍릉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왕궁과 관련된 제석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죠. 예. 또 이곳이 이제 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비했던 이런 성곽 유적들이 오금산성, 도토성, 그 위에도 미륵산 위에 산성이라든지 하는 산성들이 쫙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익산에 있는 이러한 문화 유적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두 건 외에라도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도성체계 속에서 이해한다. 예. 그렇다 보면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고대 도성체계 속에서 유일하게 복원 가능한 곳이 바로 익산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익산이 가져야 될 경쟁력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몫이죠. 예, 그렇군요. 이 시장님 이런 부분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준비 혹시 있으신지? 우리 지금 최완규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익산이 유일하게 고대 국가의 수도가 갖춰야 될 4가지 요건을 다 갖춘 적입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다 설명하셨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융역을 해서 익산 지역의 산성이 북쪽으로 해가지고 11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방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 주적은 아마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1개 산성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아지고요. 그래서 추가 등재가 된다면은 우리 익산의 백제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정체성이 확실히 굳어진다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그 공동 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 관광 시스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실행하는 실행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또 같이 개발하고 있고, 이 모든 사업들이 백제 세계유산 센터라고 하는 공동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각자 색깔을 뚜렷이 내면서 같이 가는 이런 체제가 돼야 우리가 공존하고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중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등재됐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좀 특별한 일종의 특별법, 또 아까 이제 시장님 특별력에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장님 고민이 제일 지금 크실 텐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실 그 남경필 경기지사님이 발의해가지고 특별법, 그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를 특별히 지원하는 특별법을 상정을 했다가 이제 회기가 끝나가지고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우리가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13개 도시가 이제 국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세계유산하고 일반 유물하고는 분명히 차별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특별 관리가 되려면 특별 지원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법에는 이제 그걸 뿐만 아니라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20대 국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 정치권들,
같이 힘을 합해서 다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노학교 과장님, 예. 특별법이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법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제정됐을 때 효과 이런 부분도 분석을 좀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세계의 유산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19대에서도 이제 뭐 아쉽게도 법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 도에서도 그동안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익산을 비롯해서 뭐 경주, 안동, 공주, 구현화 이런데 그 13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그 세계 문화유산 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도에 가가지고 지난번 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자. 다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뭐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13개 시군구 또 그쪽에 해당 정치권하고 같이 공조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노중국 교수님, 특별법 제정에 이제 지금 노력이 있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특별법 나오는 것도 결국은 아까 나왔습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그렇죠. 세계유산이라 하고서 이름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름 바뀐 데 대한 걸맞는 이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실현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서류만 내놓고 뭐 이거 실현을 하려 하면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또 우리 문화유산 전체를 관리하는 게 문화재청인데 문화재청 예산이 너무 적어요. 한 5, 6천억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최소한 연 한 1조 정도로 올려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그 숨통을 트일 수 있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방금 이제 그게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백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유산이 있으니까 이 전체를 다 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 길이라 하면은 그걸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특별법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뭐 추진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최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 어려운 싸움인데요. 특별법 해서 지원 많이 해주면 참 좋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때문에 가졌던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1962년도에 문화재보호법.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고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이 반항들을 했습니까? 반항이란다. 이 반감들이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다시 이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4개 고도는 이미 나름의 지원에 대한 법률도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보호법과. 만약에 세계유산도 이게 특별법이 되면 지원이 우선일 거냐 아니면 규제가 우선일 거냐 하는 것에 우리가 잘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본질적 의미는 활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승시켜 주느냐에 방점이 찍혀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돈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자고 하는 측면 속에서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법에서 가져왔던 이런 규제법과 어떻게 충돌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뭐 대체로 이야기들이 일단 현재 1년의 상황을 정리해보는 의미를 가졌고 과제도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을 해보면서 혹시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는데요. 노중국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게 참 세계유산 등재된 게 1년이 돼서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 관리를 하고 또 이 1차적으로는 익산 시민, 공주 시민, 부여구민이 향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향유를 하고 그 다음 때 대한민국이 향유를 하고 그 다음 때 세계가 향유를 하는 이런 그 사랑받는 유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오이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1년 단위의 연구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제 세계유산 센터 안에 연구 기금을 좀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연구와 보존 관리, 활용이 이렇게 박자가 맞춰 나갈 수 있게. 이런 면에서는 우리 그 시장님이나 전북도에서도 연구기금 조성에 좀 적극적인 이런 그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한규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 도민, 익산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욕심을 부린다면은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주부여, 그 어떠한 고대 도시보다도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전라북도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후백제가 왜 이곳에서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전라북도, 아니 익산의 백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역사문화재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학규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속 대책, 종합 대책 6,900억이 2025년도까지 투입되는 그런 계획인데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돼서 우리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그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추가 등재해야 할 것이 그 5개 유적이 익산에 있습니다. 뭐 토성, 쌍릉, 제석사지, 미륵산성, 도토성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해서 추진을 앞으로 하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주변의 주민들이 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또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일 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세계문화유산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까지도 근마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유산 주민협의가 구축이 돼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주민이 주인이 되지 않고는 역사 유물로서의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근마 주민들만 이렇게 정치할 것이 아니고 익산 시민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이 전부 다 해야 된다. 내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지 않는 문화재를 유지 사람들이 사랑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유적이 있다고 하면은 나부터 먼저 가보고 거기에 의미가 뭔지, 역사적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유지하는 신지들한테 널리 전파를 하는 전도사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붐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주민이 먼저 우리 그 익산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을 사랑해 주셔야 전 국민이 아니면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을 지나면서 그 1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0년에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난 뒤에 당시 700만 명이 매년 왔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점점 떨어져서 400만 명 또 그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물론 관광만을 목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역사 유적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패널들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너무 평범한 말씀이지만 시민들과 도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유적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을 갖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 보존관리, 활용이 같이 엮여져야 된다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백제 역사 유적이 우리의 자랑,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자랑, 나아가서 세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